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시키면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 주요 이슈들 나온 거 한번 살펴보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 영상으로만 항상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요. 한 0.5% 정도의 소폭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 사실 코스피 지수가 1.39%나 좀 하락하고 있는 것에 비교해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전 업종이 푸르딩딩 하죠. 이런 가운데서도 LG 디스플레이가 한 0.5%밖에 안 빠진다면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미 많이 떨어져서 더 안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좀 높아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의 어떠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특별히 나온 뉴스도 없죠. 이슈도 없고 조용한데, 어제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주가 수익 대비해서의 최근에 이제 PER이나 이런 부분들, PBR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는 2분기까지 실적이 너무 좋았죠. 2분기까지 좋았고 3분기에도 좋아질 것이고 4분기에는 다소 좀 감소는 하겠지만 역시나 흑자 기조 이어갈 거고, 내년에는 뭐 이제 좀 흑자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LCD 패널 가격에 대한 그런 하락 우려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LCD TV 패널 가격이 맨날 떨어진대요. 맨날 떨어진다 이런 이제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나 보다 확실히 이제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거를 봐도 떨어지는 게 보이기는 하던데 근데 이 부분들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내리는 어떤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이상 이 LCD 패널 가격에 대한 어떤 하락분은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선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 대형 TV 부분의 LCD TV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 비중이 15%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의 조정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LCD보다는 OLED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는 게, 그동안 OLED 부분에서의 어떤 적자나 이런 것들이 지속됐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대형 OLED도 그렇고 중소형 OLED도 그렇고 이제는 올해부터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OLED 패널을 채택하는 IT 기기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중소형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파주나 이런 데다가 OLED 투자금 마련해서 회사채 발행하는데 1조 2천억 원 몰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회사채도 발행을 해서 시설 이제 자금 모집을 하는데, 자금 조달을 하는데 OLED 중소형 OLED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왜 할까 그러면 결국에 앞으로 이 OLED를 채택하는 IT 기기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왜냐면 앞으로 아이패드나 지금은 아이폰에다가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공급하죠. 한 5천만 대가량 공급하는데, 한 내년, 내후년 이후부터는 이제 아이패드나 애플에서 출시되는 IT 기기 전반에 걸쳐서 대부분 다 이제 OLED를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봐요. 테슬라나
도요타, 뭐 현대기아, 벤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새 뭐 애플카 하잖아요. 애플카 나오면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누가 공급할까 생각해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인 거고 뭐 이렇게 좀 차량용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좀 세계 1위 기업이고 수주 잔고도 또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플카가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도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죠. 근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방향성이 좀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LCD 패널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제 수익성 악화 우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게 수익이 물론 이제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라서 나중에 변할 수는 있지만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올해 영업이익 2조 7천억 원, 내년에 2조 1천억 원, 2조 2천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보다는 분명 뭐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쳐도 올해보다 어떤 이익적인 요소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쳐도 지금도 사실 이제 PER이나 이런 것들 보면 5배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주가 수익 비율,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지금 PER이 보통 10배는 못해도 10배는 잡아줘야 되는데 5배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추정치 대비. 내년에 이익이 좀 줄어들 수는 있죠. 그래도 6배, 5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4배, 5배, 6배 수준밖에 안 돼요. 저평가의 영역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평가가 박한 것 뿐이지. PBR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항상 1배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력도를 부각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수익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가가 고스란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가 반영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당분간은 좀 이런 이 흐름 벗어나기 전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LCD 패널 가격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은 이제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 올 하반기에 OLED 부분에서의 어떤 흑자 전환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애플카 이슈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대차 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사람들이 최근 구간에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크게 빌려가지도 않고 크게 갚지도 않는 가운데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횡보 흐름들 속에서 가격을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가 대차 잔고가 갑자기 급감을 한다거나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반등을 좀 세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공매도 쳤던 그런 이제 물량들이 환매수돼서 갚는 걸 수 있으니까, 쇼커버링 들어오는 걸 수 있으니까요.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요 며칠 사이에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제는 한 10만 주 정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같이 좀 떨어지면 오늘도 공매도 많이 한번 나올 만하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없어요. 호가창 보시면 보통 공매도 나올 때는 한두 호가에 항상 이제 물량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호가창을 보게 되면 오늘은 공매도가 없는 날이에요. 거의 없는 날이에요. 많이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뭐 찍어서 누른다거나 빌려서 더 파는 놈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같은 날에도 좀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한번 이전 저점의 테스트 한번 하러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전 저점 지지 테스트 한번 하러 가는 것 같고,
한 19,000원 정도 항상 이제 바닥 찍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19,000원에 올 때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에 들어왔던 30 미만으로 내려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더라도 19,000원 뭐 밑으로 19,000원에 어떤 강한 지지 라인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반등 주고 외바닥으로 가다가 한번 이번 기회기를 통해서 눌렀다 돌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지수 자체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반등 한번 주고 한번 다시 이전 저점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시장이 무너진다 그럼 낭패죠. 전저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도 LG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이런 하락 추세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낭패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지수 자체는 전저점의 지지를 잘 봐야 될 겁니다. 이 구간의 어떤 지지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돌린다면 지수도 이런 쌍바닥 형태 속에서 돌아나갈 수 있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함께 좀 흐름들을 탈 수 있는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이전 저점을 깨버린다 그러면은 이 하락 추세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더 힘들어져요. 앞으로 더 시장이 어려워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현재 보면 바닥은 뭐 19,000원인데 방향성은 하방이에요.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하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19,000원 정도에 한번 쌍바닥 찍어주는 그런 이제 지지 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 가면 22,000원 정도의 저항대 정도, 이 구간의 매물 소화하려면 꽤나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거 한 방에 뚫고 갈 수 있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카밖에 없어요. 애플카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각된다면 저 구간에서 어떤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구간의 매물이 진짜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엄청나게 매물이 많아요. 그 매물의 주인공들이 다 외국 놈들이에요. 공매도도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본전 매도 심리 속에서 여기서 나올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위로 돌파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나 이런 것들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방에 뚫고 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애플카 이슈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카를 통해서 어떤 이 종목의 가치나 저평가의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래로는 19,000원, 위로는 22,000원 전략이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하락은 이전 저점에 한번 지지 테스트나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장기적으로 지금 관점에서의 어떤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눌러줄 때 이전 저점의 지지 라인의 어떤 손절가나 이런 것들 하고 뭔가 이제 반등 한번 노리는 전략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19,000원대 지지 여부 보시면서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22,000원이 강한 저항대라는 점도 잘 기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